world-class players, obviously, that are in that. Since, you know, Sonny's been incredible. Son has been an incredible servant to Spurs, but obviously the decline is, he's, you know, third, you've got to lead off of it. But I think, where's Lucas Bergvall? Not where's Son? And that was been like, oh, well, you know, Sonny's injured or this or that. But actually, like, we don't even look for that anymore. I'd say we also need to bring someone in of his quality. I wouldn't cry over it if he left. Get rid of the midfield and sort the midfield out. Let's just bring a new lot in. 손흥민은 케인이 있을 때 훨씬 잘했고 케인은 실제로 손흥민에게 어시스트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으며 손흥민도 마찬가지였다. 지금 이 팀에선 아무도 그를 위해 그렇게 하지 않았고 손흥민만 끊임없이 어시스트를 주고 있다. 이게 정확하게 사람들이 손흥민이 쇠퇴했다고 말하는 이유이다. 그는 현역 내내 메시처럼 타이트한 드리블로 3명을 상대하는 선수가 아니었고 연계 플레이를 좋아했으며 포지셔닝과 피니시로는 세계 최고 중 하나이다. 심지어 메시와 호날두보다 전환율은 더 좋다. 우리는 단지 케인이 했던 레벨과 동등한 수준에서 손흥민과 케미스트리를 보일 선수가 없다. 그를 팔아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은 그가 도대체 얼마나 많은 돈을 클럽에 안기는지 모르기에 재밌고 진짜 우리가 손흥민의 대체자를 영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영입한 월드클래스 선수가 누구일까? 우리가 그 자리에 다른 누군가가 필요한 건 분명하지만 경험이 적은 스쿼드에서 그를 잃을 여유 따위는 없다. 또한 엔제 밑에서 그는 장점을 전혀 살리지 못했다. 손흥민은 재계약을 거부하고 이적하는 게 더 낫고 그를 위해 더 나은 클럽들이 있다고 믿는다. 우리 팬층은 점점 더 그에게 포악해지고 있고 우리와 함께 앞으로 트로피를 차지할 가능성은 낮다. 엔제가 경질되지 않고 살아남는다면 다음 우승까지 긴 시간이 필요하고 그때쯤이면 손흥민은 이미 늙어 있을 것이다. 양민혁은 3천만 정도였나? 레비는 한국 시장의 단물이 빠질 즈음에 그도 팔 것이다. 내 생각엔 그와 존슨 모두 윙에서 올 시즌 형편없었고 드리블을 시도하지 않는다. 축구의 드리블이 전부가 아니다. 손흥민은 높은 XA 킥패스를 가지고 있고 우리 시스템에서 그는 와이드 플레이메이커이지 드리블하는 윙어가 아니다. 상대는 컴팩트하게 플레이하고 손흥민의 영향력을 제한하기 위해 오랫동안 노력했기에 우리 팀의 고질적인 문제이며 엔제 시절 이전부터 존재했다. 이건 마치 혼란에게 케인처럼 내려가서 플레이메이커가 되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 만약 그가 활약하지 못한다면 팬들은 그를 팔아야 한다고 할 것이다. 근데 그런 건 축구가 아니다. 나는 엔제가 왜 그렇게 존슨을 높게 쓰는지 모르겠고 그의 드리블은 진짜 형편없다. 속도 빼곤 무엇이 있는지 모르겠다. 완전히 감독 때문이다. 손흥민은 항상 어느 정도의 자유가 허락됐지만 엔제 밑에서 그는 체계적인 윙어다. 그 전술이 손흥민에게 극악인 것을 모르는 건 어이가 없다. 만약 엔제와 계속 함께할 거라면 손흥민을 팔아야 한다. 그는 그 감독의 시스템에 맞지 않다. 나는 손흥민이 개인적인 역량에서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그를 활용하기 위해 다르게 운영했다면 분명 더 많은 득점을 했다고 확신한다. 하지만 엔제는 변화를 원하지 않는 것 같다. 존슨을 왜 영입했는지 모르겠다. 그는 손흥민의 다운그레이드 버전이고 엔제는 윙어 예산 전부를 그에게 썼다. 나도 그 계약은 절대 이해 못하겠다. 우리가 카운터 어택을 하는 팀이었다면 말이 되지만 존슨 타입은 엔제가 말하는 우리들의 축구가 요구하는 선수와는 정반대이다. 나는 가끔 미넨 팬인 친구와 함께 토트넘 경기를 보는데 그는 우리 시스템이 우리 선수들에게 전혀 맞지 않는다고 말한다. 손흥민과 가장 유사한 타입의 윙어는 솔로몬이었는데 감독은 그를 내보냈다. 망상에 빠진 토트넘 팬들이 손흥민과 존슨을 쫓아내자고 말한다. 우리 클럽의 레전드와 감독이 직접 5천만 파운드를 투자한 선수를 같이 팔아보자. 이 클럽은 10년차 클럽 레전드보다 1.5년차 호주인을 더 신뢰하는 것 같다. 일부 토트넘 팬들은 완전하게 멍청하고 우리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되는지도 모른다. 도대체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감히 손흥민을 팔자고 말하는지 모르겠다. 징징댈 시간에 수비수들을 탓해야 한다. 멍청하고 멍청한 토트넘 서포터즈에게 말하자면 우리 팀은 절대 원팀이 될 수 없다. 우리가 클럽 레전드를 어떻게 대하는지 봤고 앞으로 잠재력 있는 선수 중 누구도 토트넘에는 오고 싶지 않을 것이다. 손흥민을 사랑하는 것을 멈추진 않겠지만 그는 우리들의 미래는 아니다. 이게 바로 전형적인 토트넘이다. 선수를 너무 오래 붙잡고 있다가 결국 선수가 떠날 때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다. 토트넘이 부진할 때 일부 팬들의 모두 까기는 올해도 여전하고 중심에는 손흥민이 있는 것이 팩트입니다. 가장 많은 득점을 했던 선수에 대한 예우 이전에 왜 올해는 그만큼 득점하지 못하냐는 비판이 가득하고 유산 같은 거창한 단어는 뜻도 모르는 것이 스퍼시로 조롱받는 주요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토트넘 윙어들은 말 그대로 대부분 비판받고 있고 10년차 레전드와 3년차 새내기에게 공평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면 무조건 감독 탓, 선수 탓이 나오는 것도 스퍼시의 특징입니다. 재밌게도 존슨이 비판받는 가장 큰 이유 중 상당 지분은 바로 손흥민의 이적료 때문입니다. I'm critical of Brennan Johnson. I think we all are critical of him. Yeah. And this kind of narrative that all Brennan does is back post Brennan. All he does is score goals. He does nothing else, which is actually true. But at least he does actually score goals. That's his 17th goal of the season. That's 4 more than the next top scorer, which is Dominic Solanke. We spent a lot of money on Brennan Johnson. 일부 사람들은 축구는 득점이 전부이고 득점하면 무조건 응원받는다고 오해하시지만 윙어에겐 득점이 전부가 아닙니다. 올 시즌 존슨의 득점은 발만 갖다 댄 형태도 상당했기에 많은 현지 팬들은 그 직전까지 존슨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었고 무엇보다 큰 이유는 이적료 때문입니다. 그는 약 800억이 투자된 선수이고 토트넘 역대 4위 규모입니다. 그리고 토트넘 팬들이 특히 이적료에 민감한 이유는 항상 그들의 성공적인 영입이 전설처럼 나열되기 때문입니다. 레프트 윙어 손흥민을 위해 토트넘은 약 400억을 투자했었고 PL 득점왕으로 성장했습니다. 물가 상승을 고려하더라도 당시 22살의 손흥민보다 한 살이 더 어린 21살 존슨에게 2배의 돈이 투자되었고 금액대로라면 3년 차인 존슨은 PL의 정상급 윙어가 되었어야 한다는 그들의 계산법입니다. 토트넘은 콘테 시절부터 선수 영입에 오버페이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들어왔고 존슨도 그 중심에 있으며 이는 데스크 시절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케인은 그들이 유소년부터 키워낸 사실상 공짜 선수였고 알리는 3부 리그 MK 돈스에서 약 79억에 영입한 완전한 신데렐라였으며 에릭센은 21살 때 아약스에서 약 197억에 데려왔습니다. 토트넘을 조롱하는 많은 PL의 현지 팬들조차도 데스크가 리그 정상급이 아니라고 말하는 모습은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데스크를 보유하고도 왜 우승을 못하냐는 말이 놀림의 일종이 될 정도로 그들은 리그의 아이콘 중 하나였습니다. 그 데스크를 구성하는데 주급을 제외하고 총 680억 정도가 투자되었고 이는 존슨 한 명의 이적료보다 낮은 금액입니다. 한마디로 데스크는 기적같은 조합이었고 토트넘을 로컬팀이 아닌 국제적인 팀으로 변모시켰으며 투자 대비 효율이란 측면에선 기념비적인 사례로 남아있습니다. 그중 가장 롱런하고 있는 손흥민은 레버쿠젠 역대 3위 규모의 방출 이적료였고 그보다 3년이나 늦게 도르트문트로 떠난 블란트나 아약스로 떠난 레노 그리고 밀란으로 간 찰하노글루보다 높은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토트넘 입장에선 그 금액은 껌값이 되었고 클럽은 한국 기업들에게 그의 이적료보다 30% 더 높은 스폰서 수익을 매년 올리고 있습니다. 즉 당시에 손흥민을 매년 영입할 돈을 손흥민 본인이 팀에 벌어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데스크 이후의 영입에서 토트넘은 대체로 실패하고 있고 오버페이되고 있으며 팬들의 기대감이란 측면에서 어린 선수들이 성장하기 편안한 환경도 아닙니다. 한두 명이라도 데스크 수준으로 성장했다면 올해 토트넘의 풍경은 아예 달랐겠지만 넉넉한 시선으로 보더라도 아직 아무도 없습니다. Other team, you'd say, no, of course you'll be fine. Yeah. But because it's Spurs, we know. Yeah. Like it's embedded. It is that embedded PTSD that we all have, and it is ridiculous that we're sitting here the day after being 3-1 up in the first leg of a semi-final, and we're all worried about the fact, oh, they've got to play in artificial grass, or oh, it might be a bit cold. Are they going to fancy? Oh God, and then you win. It's like, yeah, relief. But It's like, we have to actually win it. We have to actually do something. Do the opposite of what Spurs usually do and actually get themselves over the line. It is going to be such a tough game next week because they are good at home. I think they're 4 league games and dismantled Lazio. They've dismantled Roma. They were very, very good against United back in October, November time. It's difficult. And even though they are minnows in comparison to what Tottenham is as a club, they're showing that they've got bottle, they've got mentality. And 근래의 토트넘에서 우승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은 베일이 리그 최우수 선수가 되었을 때였지만 레알로 이적했고 데스크가 나타났을 때였지만 3명이 나갔습니다. 팀에는 뿌리 깊은 비관론이 존재하고 이번에도 우승을 차지하지 못하면 완전한 팀 컬러가 될 것이며 미래는 암흑 그 자체입니다. 그들에게서 손흥민도 사라질 것이고 이는 20에서 30개의 공포를 남기는 선수와 동시에 매년 선수 한 명 값에 돈을 벌어다주는 수익원의 이탈입니다. 개인적으로 토트넘의 마지막 우승 기회라고 생각하고 손흥민을 보유한 지름이 아니면 앞으로 오래도록 그들에게 다음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원래 전체 수익 대비 낮은 퍼센테이지를 영입에 투자했던 클럽이 아시아 시장을 잃고 수익이 줄어든다는 것은 곧 선수 영입을 위한 지출의 동반 하락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몇 년간 심심찮게 800억,
900억씩 쉽게 질렀던 팀이 실패했는데 그보다 낮은 규모의 선수 영입에선 성공할 확률은 낮고 앞서 말씀드린 데스크 케이스는 기적이었기에 주번을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토트넘이 1000억 정도를 쓰면 존슨을 영입하지만 맨시티는 그 돈으로 마르무시를 영입할 수 있습니다. 즉 같은 돈이라도 선수 이름이 달라지는 것이 클럽의 위상이고 토트넘이 수익마저 줄어든다면 최고의 클럽들과 경쟁할 가능성이 사라지는 큰 이유입니다. 그들은 정말 오래도록 데스크 혜택을 늘었고 빅식스라는 타이틀의 끄트머리를 붙잡고 있었지만 이제는 놓아줄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이 팀에는 로얄티마저 없고 런던에서 첼시나 아스널에 비해 국제적으로는 오히려 풀럼에 가깝던 존재감의 토트넘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잊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합니다. In my head last night was, you know, I've spoken about it before. I think the lack of world-class players, obviously, that are in that since, you know, Sonny has been incredible. You as well, Sonny. But you know, Heung-min Son has been an incredible servant to Spurs. But obviously, the decline is. He's 33 years old now. He's not going to be able to put those performance levels in on the pitch, so you've got to lead off of it. But and this is not me questioning him as a player or his commitment to the club. I don't question that. It's just again on the leadership thing. And then obviously last night when I looked at the team sheet and I thought, oh, like where's Bergvall? Yeah. That was the first thing. Where's Lucas Bergvall? Not where's Son. And that was I was kind of like, that's a bit of a weird thing for me. Like, you know, because always for years we've been like, oh, well, you know, Sonny's injured or this or that. But actually, like, we don't even look for that anymore. 해당 영상을 보고 신기했던 이유는 BBC나 ESPN 같은 경우 한 선수의 시즌이나 경기력에 대한 평가를 할 때는 대체로 두 가지 의견을 논쟁화시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토트넘 팬 3명으로 꾸린 방송에서 한쪽의 일방적인 의견이 말해지고 반론의 기회는 없었고 그동안 손흥민이란 이름을 활용해 오래도록 일했던 사람마저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경기력에 대한 평가는 주관적인 영역이라 차치하더라도 클럽 레전드를 대하는 방식에서 일부 토트넘 팬들은 객관적으로 로얄티가 없습니다. 얀베르통은, 토비 무사덴벨레, 에릭센 모두에게 흑자했고 심지어 케인이 떠날 때도 2천억을 남겼으니 오히려 낫다는 목소리가 있을 정도로 클럽이 어디에서 왔는가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워커나 트리피어처럼 비교적 어린 나이에 클럽에 학을 떼고 떠난 선수들만이 쓴소리 없는 작별을 했습니다. 올 시즌 손흥민의 어시스트와 찬스 메이킹 그리고 스프린트 횟수나 팀 전술에 의한 객관적인 수치 등을 통해 여전히 팀 내 최고의 선수는 손흥민이란 변호가 토트넘 사람들이 아니라 ESPN이나 타임즈 같은 거대 언론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것은 분명 특이점입니다. 케빈 데브라이너는 올 시즌 주전 경쟁에서 밀렸고 입단 후 가장 낮은 출전수를 기록한 끝에 작별이 결정되었습니다. 만약 맨시티 사람 중 누군가 방송에 나와서 예전의 덕배가 아니라고 말하고 또 다른 맨시티 팬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그려졌다면 저는 TV를 꺼버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제 눈에는 아직 그런 방송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트리피어가 말한 런던의 토트넘 제국은 공고하고 선수들 입장에서 그곳은 은퇴까지 뛸 만한 클럽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작별이란 없는 곳이고 손흥민 입장에선 유로파 타이틀과 함께 한 살이라도 더 어릴 때 떠나는 것이 최상의 이별이라 생각합니다. Not the type of leader I see at Tottenham. What about Dragusin? Dragusin, I wouldn't cry over it if he left. I'd say we also need to bring someone in of his quality. Where we want to go, and if we're playing in the Champions League next season, we can't have backups. We need competition. Get rid of the midfield and Sort the midfield out. let's just bring a new lot in. 강팀 팬들 입장에서 토트넘 팬들의 대화가 재밌는 이유는 2년간 4억 5천만 파운드를 영입에 투자한 클럽이 선수단의 전면적인 개편을 말하기 때문이고 그 많은 선수들 대부분이 실패로 끝난 팀에서 과연 새 선수들은 뭐가 크게 다를까란 의문도 함께입니다. 앞서 말했지만 마르무시 같은 선수는 토트넘에 오지 않습니다. 더 큰 쟁점은 토트넘 선수들 대부분은 토트넘을 떠나서 더 활약한다는 것입니다. 토트넘의 욕바지였던 아멜라와 힐 모두가 라리가로 건너가서 트로피를 들었고 심지어 힐은 스페인 국가대표팀에 발탁되는 파란을 일으켰었습니다. 토트넘 최악의 윙어가 무적함대에 이름을 올리는 것이 과연 토트넘이 레알이나 바르샤보다 강팀이라서 그랬을까요? 누굴 데려올까? 이전에 토트넘이란 그릇은 왜 그럴까란 질문이 먼저입니다. 분명 토트넘은 특이한 클럽이고 탈트넘이란 단어는 한두 명만 그랬다면 절대 나타나지 않았을 말입니다. 즉, 이 팀에는 어떤 선수들이 오더라도 미지수이고 왜 토트넘에 오는 어린 선수들은 기대만큼 성장하지 못하는지 본질적인 질문이 필요합니다. 내보내라 외치고 나가서 우승하고 새로운 선수에 열광하고 몇 년 지나면 또 내보내라 외치는 재방송 속에서 더더욱 클럽은 로얄티가 실종되었습니다.
얀베르통원에게 시계 하나가 남았던 사실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고 떠나기 싫어했던 그의 인터뷰도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역대 최강의 토트넘을 완성시킨 최후방의 전설은 쓸쓸하게 안녕했고 손흥민은 그보다 이른 나이에 떠나길 바랍니다. 손흥민이 있는 토트넘의 우승을 응원하지만 그가 빠진 클럽의 미래가 궁금하고 데스크의 마지막 이름이 사라진 시대에 마지막 탈트넘 효과의 주인공은 7번이 되길 기원합니다.